예, 지금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지금 식사를 마치고 카이스트에서 동막골 아침 조식을 먹었어요. 네, 조식을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3,000원짜리 식사치고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지금 이제 도서관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 차는 스파크 2013년식 LPG 수동 모델로서 지금 배기량은 998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배기량은 998cc가 로서 상당히 차의 그 진행이라든가 이런 게 매끄럽고 좋다. 기아는 5단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3단에서 약간의 끄름이 있어요. 제가 이제 평생 수동차만 몰고 다녀서 이 수동차에 대한 매력과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수동 차량의 장점이 뭐냐면, 가장 큰 장점은 수동 차량은 운전하기 재밌다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오른손, 왼손. 지금도 오른손은 기어봉을 잡고 있고 왼손은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발은 엑셀 브레이크와 크러치를 계속 오가면서 네 발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전에 재미가 있다. 그런 측면인데,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카이스트 아닙니다.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아닙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이게 이제 재밌다는 거에 또 반대는 불편하다는 것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토 자동차처럼 이게 범퍼카가 아니고 이게 계속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 반크러치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동은. 그런 거가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는 이 지역이 저기다 보니까, 아니죠. 저기가 서울 대도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 잼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트래픽 잼이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저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동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동을 타도 충분하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 물론 뭐 고속도로에서 막 10시간씩 막히는데, 명절 때 같은데, 그럴 때 뭐 수동 차량 가져가면 좀 힘들긴 하겠죠.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힘드는데, 이 수동 차량도 어느 정도 이제 단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면 그런 힘들다고 하는 게 많이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저 앞에 지금 사고가 나 있네요. 사고가. 이렇게 사고 나는 놈들은 다 사용을 시켜야 돼요. 저런 데서 사고 나면 뒤에 차가 앞에 차를 안 본 거죠. 전방 주시 소홀이 되겠죠.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카메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수동 차량 얘기를 계속 좀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연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가득 놓고 앵꼬를 해서 넣으면 22,000원이 들어가요. 4분의 1 기준으로 한 22,000원이 들어가는데, 450km를 달릴 수 있다고 나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450km to go가 나오는데, 이 450km to go가 실제로 450km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운전 성향이라든가 뭐 시내나 고속도로나 뭐 국도를 달리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겠죠, 연비가. 가장 좋은 거는 신호등 없는 국도를 한 80km 속도로 달리는 게 연비가 가장 좋겠죠. 고속도로로 가면 아무래도 세게 밟아야 되니까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연비가 확 떨어지겠죠. 시내 주행도 가혹 조건이기 때문에 가다 멈추다 하기 때문에 연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5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2,000원, 한 20리터, 한 2리터, 3리터를 넣으면 한 250km를 갑니다. 그래서 리터당 한 11km, 12km를 가는 것 같아요. 리터당 11km, 12km 정도, 그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리터당 11km, 12km 정도.
연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15km, 뭐 자동차 등록 중에 한 15km 나오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것처럼 좋지는 않고, 다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왜냐면 LPG가 또 연비가 안 좋다는 소문이 파다잖아요. 이건 LPG 차량이니까. LPG 차량의 그 한계를 또 인식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차는 뭐야 이거, 포르쉐 전기차네. 그래요. 어떻게든 일단 뭐 연비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 매입의 단계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수동 차량은 팔 때는, 내가 이걸 사서 중고로 팔 때는 제 가격을 확 못 받아요. 왜? 중고차 중에 수동 차는 사람은 나 같은 또라이들 외에는 없으니까. 없는데 이걸 또 살 때는 경차라고 또 깎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차가 팔 때는 그지같이 받고 살 때는 또 매니아들만 사기 때문에 가격을 어차피 살 놈이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깎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 좋은 거죠. 되게 이런 족 같은 경우가 없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팔 때는 헐값에, 살 때는 제값에, 이런 차가 또 이제 수동 차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수동 차량이 거의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모닝이나 아반떼까지도 이제 수동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티볼리도 아마 생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파크 외에는 수동 차량을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수동 차량은 살 수 있겠죠. 그런 차량. 이제 중고차로는 가능하겠지 몰라도 신차로는 지금 수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수동 차량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 아래 세대, 제 자식 세대들은 이제 수동 차량이라는 게 없어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999.9%가 이제 다 오토 차량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동 차량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옛날 차량 외에는 수동 차량이 없다. 지금 앞에 있는 차량이 BMW 120 디젤입니다. 120 디젤 1시리즈. 아주 작은 차죠. 아주 작은 차. 저런 차들은 이제 BMW는 타고 싶은데 돈은 없고, 아니면 뭐 이제 세컨카로 마실용으로 타고 다니려고 사는 차죠. BMW 120D입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도시가, 아파트 단지가 저게 이제 도안신도시죠. 도안신도시입니다. 도안신도시고, 이 도안신도시 쪽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서관이 이름이 저기 원신흥 도서관이라고 그래요. 원신흥 도서관. 근데 왜 원신흥이지? 원신흥 동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원신흥이란 지명이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신흥 도서관이다. 그거를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제 버스 전용 차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또 앞에 차량은 폭스바겐인데 저 차량이 제 탄지 뭔지 모르겠네. 이게 차에 차 명이 안 적혀 있어요. 하여튼 딱지를 띈 건지. 하여튼 폭스바겐 차입니다. 폭스바겐. 그래요. 일단 뭐 수동 경차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말았네. 그리고 이제 뭐 경차로서의 혜택은 뭐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거야 뭐 어차피 뭐 수동 차량이 아니라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정비 면에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이제 기능이 요즘에는 뭐 컴퓨터 아닙니까? 다 전장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컴퓨터 시대인데, 자동차도 이제 거의 뭐 컴퓨터죠. 컴퓨터. 그래서 이제 전자적인 장치들이 많이 삽입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자적 장치가 조금 덜 들어갔죠. 그래서 아무래도 잔고장도 좀 적고 정비하는 데도 용이하다. 그런 거는 오토보다는 복잡하지 않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자적인 장치가 없어서 정비하기 용이하고 잔고장이 별로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뭘 해도 조금씩 싸요. 타이밍 벨트를 갈거나 뭘 해도 조금씩 쌉니다. 그래서 잔고장이 별로 없다는 거. 기능이 한정적이어서 잔고장이. 그리고 이제 급발진 문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급발진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이제 급발진은 노인이나 여성들에게 많이 일어나죠. 운전에 좀 취약한 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과연 엑셀과 이거에 저거자. 저는 급발진이 일어나는 거는 절반은 급발진이 아닌 거고 절반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는 것들을 보면 이 전자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로에. 오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수동 차량은 급발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아가 물리지 않으면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중립으로 놓으면 동력이 전달이 안 되죠, 보통. 그런 게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장치가 고장이 나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급발진이라기보다는 차량에 저거겠죠. 차량에 고장이겠죠. 고장. RO 모드 상태가 되는 거고. 어쨌든 좌우단간 경차 수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해봤어요. 안전성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10년이 된 차를 사는 사람들은 키로수, 사고 이력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10년 넘어간 차들은 키로수도 의미가 없고 사고 이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차라리 그 외판, 부식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는 게 맞는, 누유 상태 이런 걸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차가 보통 10년 넘어가면 가스켓이나 이런 게 다 녹아서 누유가 다 되죠. 누유가 안 될 수는 없어요. 누유가 안 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흘리면서 타든가 수리해서 타든가 해요. 깨름칙하면 수리해서 타면 되고, 돈 아까우면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오일 보충해 가면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그걸 가지고 무슨 200만원짜리 차를 사면서 씨발 뭘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개새끼들은 아가리를 다 찢어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차에 대해서. 왜? 가격에 맞게 움직이는 거죠, 차는. 원시동 도서가 도착했습니다.